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일단 30대 남성입니다. 초등학생인 친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2019년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인데 일단 이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팔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가혹행위, 어떻게 보면 고문과 비슷한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적인 학대까지 이어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부부싸움 화풀이. 설마 친딸을 학대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저것 때문이란 건가요? 학대 동기가 부부싸움의 화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0대 남성 2, 3년 전부터 부부싸움 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아이한테 화풀이로 학대를 했는데 아이의 팔을 느닷없이 부러뜨린 적도 있습니다. 이때도 부부 간에 말싸움을 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팔을 부러뜨렸는데 그런 게 반복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야, 진짜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소장님, 보통 그런데 배우자가 막 밉고 그러면 그 배우자를 닮은 자녀에게 이렇게 막 그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나요? 너무 많죠. 저희 뭐 아까 사실 맨 처음에 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부인 뭐 재혼한 남자였기는 하지만 부인 동거남이었나요? 부인한테 그 화풀이할 거리가 아들한테 화풀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친아빠가 이 지경으로 하진 않죠. 애 팔을 그러니까요. 부러뜨려 버리고 라이터로 불을 이 정도 되면 이 친아빠는 이제 뭐 거의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죠. 이 부인을 제일 괴롭힐 수 있는 것. 가장 마음이 아픈 걸 아는 거예요. 제일 부인이 약한 지점. 제일 약한 지점.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가 제일 아프겠어요? 내가 맞아도 화가 나지만 같이 다들 대들 수가 있는데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가 아픈데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팔을 불들어버리고 뭐 화상을 입게 만들고 이거 부인은 정말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아픔이거든요. 이런 걸 이용하는 거고요. 심리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또 약자라는 거. 내가 이렇게 해봤자 나에게는 별로 피해가 오지 않는 약자라는 거. 정말 천륜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빠네요. 자, 아이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놓고 거기다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고문이에요, 고문. 자, 이 기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친족 성폭행 관련 이 주제로 엑스파일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0대 남성 역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친딸입니다.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고요. 겁에 질린 아이에게 이 동작을 취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승 의원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인두껍을 쓰고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뉴스로 이렇게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솔직히 저는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상황이. 예? 이해도 안 되거든요. 제가 친족 성폭행 별것이 얼만큼 많이 받겠습니까? 판례를. 근데 이 사람은 좀 심하네요. 이게 뭐 방송만 아니면 진짜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게 과연 1심에 나온 형량을 조금 이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겁니다. 과연 그 형량이 맞는지를 한번 국민들께서 고민해 보시고 이게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성년자를 강간하는데 진짜 의제 합의에 있는 강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강간을 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한민국의 하한이 가장 높은 범죄, 가장 낮은 형이 10년인데 지금 나와 있는 형량을 보면 과연 법원에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쉽게 생각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팔이 부러졌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해보고 그 발가락 사이에 그 불이 붙여진 상황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나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초등학교 때 빼앗아갔다는 걸 생각한다면 조금 이 사건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준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자, 저 아버지라는 인간이 그 친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면서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 다른 사람한테 이거 얘기하지 마 하면서 목을 이렇게 긋는 손짓을 했다는 거죠.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반성문을 냈대요. 그렇죠. 반성문을 몇 번 냈습니까? 52차례 냈습니다. 상당히 많이 냈죠. 이 반성문을 낸 이유는
감경을 받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요. 범죄가 꽤 많죠.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의 13세 미만자의 강간, 뭐 상해 등등의 여러 가지 범죄고 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시피 그 범죄가 인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이렇게 반성문을 냈던 거는 또 그만큼 형량의 참작을 받기 위해서 했던 거고 실제로 이런 어떤 가족 간의 성범죄에서도 이 반성문이 받아들여지고 그것 때문에 감경이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게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야. 필요하다면요.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반성문 얘기 나오니까 거의 지금 채팅창이 폭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약발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부터 좀 봅시다. 재판부 판단이 어땠습니까? 일단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 이 점을 악용했다, 그리고 폐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는 했는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징역 13년, 뭐 법조인이 아니시니까 그냥 느끼시는 바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좀 격리시켜 놨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 아이를 생각했을 때, 전 아까 그 흥분을 했을 때도 이미 팔 부러졌다 이럴 때도 사실 마음속으로부터는 이 아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성폭행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협박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폭행을 했다는 이 아빠 13년 후에 나오면 이 아이 몇 살이죠? 지금 초등학생인데 20대겠죠? 아니면 30대 정도? 그 아이의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으라고. 네, 13년입니까? 자, 승희 의원님, 승희 의원님이 예전에 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좀 인상적이어서 적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개인적으로 승희 의원님이 나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 친족 간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이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게 나의 소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지금 여기서 이 진짜 초등학교 때 그런 어떤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피해자,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문 플러스 그 아이의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으니 법원에서 13년이라는 형을 선고했는 듯한데요.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언제나 가족 간의 성폭행은 어머니 입장도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내 아이가 그런 행동을 당했으면 목숨 걸고 막으셔야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냥 추측입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아이에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인데 용서를 하라고. 그래서 아이는 정말 이게 제가 수박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 마음속에는 진짜 골마 터져 있는데 바깥이 수박이 안에는 빨간색인데 바깥은 파란색이잖아요. 전혀 다른 색깔이잖아요. 바깥에서는 아이는 그냥 색깔을 더듬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용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법원에서는 적어도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에서 그 피해자가 딸이라면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딸의 마음을 그냥 그 고지곧대로 정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받아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 박헌행 부장판사님께 진정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신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이게 뒤에 이제 바뀔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 제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좀 짧게 말이죠. 네. 이거 13년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법률가로서 이제 사실은 양형 법정이 형이 정해져 있고요.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정해져 있고 거기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서 가중 양형 요소가 있고 감경 양형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했던 반성, 진지한 반성이라든지 지금 말했던 피해자하고 합의 이건 감경 요소이긴 합니다. 뭐 저도 뭐 우리 승재현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지만 일단 지금 법원 상황에서 그걸 이제 다 고려해 가지고 이 가족끼리 합의는 무조건 무시를 할 수는 또 없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뭐 지금 요 판단을 한 재판부가 그래도 많이 고려를 해서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감경 요소가 작용이 되면 또 형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죠.